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 시작합니다. 이현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다들 휴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7월 달은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은 신규 분양시장에 아파트 공급이 이례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7월은 휴가 기간하고 장마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 시기에 신규 분양을 피해왔는데요.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분양 예정인 물량이 어느 정도고 또 7월 분양시장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로 꼽히는 7월에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진 기자, 이 7월의 분양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제 물량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7월 첫째 주에는 전국의 12곳에서 9,700가구가 분양에 나섰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분양 물량, 그러니까 6월 달에 보다 이제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실제로 최근 9년 만에 7월 분양 물량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예정된 물량은 65,500가구고요. 네.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의 물량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분양 물량이 또 4월에서 6월 달에도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7월 달에는 이례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7월에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왜인가요? 일단은 이제 올해를 좀 올 상반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국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총선 쪽으로 이슈가 다 몰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 기간 동안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가 5월 달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지난해 분양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분위기를 이어받기 위해서 상반기에 분양을 많이 하기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까 7월은 비수기지만 그래도 이 열기를 이어가자 이렇게 건설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는 이제 7월 달과 8월 달에도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5월 달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분양 시장이 열기를 넘어서 뭐 활기를 띠면서 이런 견본주택에 수만 명이 몰리는 그런 진광경까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7월 달 초도 물론이고요. 7월 말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분양 예정을 잡은 단지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외에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할 때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렵게 해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공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7월 초로 물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여파도 굉장히 컸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는 보증 제한이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이고요. 보증 횟수는 1인당 2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인해서 6월 달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7월 달에 분양 물량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는 이런 규제를 전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규 분양 물량이 이곳으로 쭉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6월 30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전남 여수의 여수웅천 꿈의 그린, 그리고 서울 동작구 아크로 리버하임,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계룡 리슈빌, 강원 춘천 후평 우미린 유시티, 하남 미사의 신한 인스빌딩이 있는데요.
이 5건 모두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아, 그런데 네.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등이 생기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견본주택 문을 여는 거의 3일 동안 수만 명이 다녀왔고요. 네. 또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단지들이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7월 분양 물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주로 어느 지역에 몰려 있나요? 일단은 7월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네.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에서 수도권 쪽으로 대부분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이유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단지를 지을 때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노후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밖에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7월 분양 물량이 이 수도권과 서울 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7월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34,200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분양 물량이 급증했던 건요. 지난해 7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해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웠는데, 네. 지난해 7월에 27,800가구가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만 가구를 넘어서 34,200가구니까 거의 20% 넘게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수도권 외에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나요? 네, 일단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택지지구나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새로 택지지구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시설부터 아파트까지 전부 다 조성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단지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GTX나 이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택지지구나 지방주택으로도 10,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2경부축이라고 하죠. 이 제2경부축으로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들이 미사 강변도시, 동탄 이신도시, 네. 다산 신도시 등이 있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기도 한데요. 7월에서 8월 동안 분양 예정인 물량이 1,100가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100%가 넘었습니다. 123%나 증가한 물량이 올해 7, 8월에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도권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수도권에서 어떤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지 정보를 좀 주시죠. 네, 일단은 수도권에 이제 분양 예정인 단지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제 말이 많았던 현대건설 DH, 그러니까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힐스가 견본주택은 7월 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현대건설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8월 말이나 9월 달에 청약 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7월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 맨션 1차를 재건축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같은 경우에도 분양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삼성물산 측에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7월 셋째 주에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둘째 주 금요일에 오픈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포스코 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원래 이제 안양 호계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요.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7월 둘째 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안양에 또 분양 소식이 있는데 안양동 일원에 청원 아파트를 재건축한 안양청원 한양수자인도 공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7월 분양 소식 중에서 또 개포 주공 3단지 재건축 소식도 있는데요. 하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상황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직격탄으로 겨냥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정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9억 원을 초과하는 단지들이 뭐 지방보다는 서울 강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들이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개포동이나 강남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뭐 2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장 문제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한 가장 큰 영향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낮추라는 이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분양가를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규제 정책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노린 거라는 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업계 사이에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한 게 강남 재건축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9억 원 아래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곳은 이제 강남 재건축을 제외한 비강남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반사 이익을 얻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렴한 분양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 인근에 있는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강남 지역은 되레 반사 이익으로 좀 네.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아서 보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는 오히려 좀 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 재건축만 이제 직격탄으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비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분양권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보통 청약을 할 때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이걸 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 택지지구에 지금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7월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택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고요. 공공택지 민영 아파트는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분양을 받았어도 아파트를 팔 수가 없게 전매 제한이 묶여 있는데 7월 이후에 이제 전국 공공택지 민영 아파트가 합법적으로 거래가 들어가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7월 이후에 전매 가능한 단지 어디 있는지 정보 좀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은 수도권 쪽으로도 많이 몰려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청약을 받은 중구 만리동 서울역 한라 비발디 센트럴이 오는 7월부터 전매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묶여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분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해지고요. 8월 달에는 은평구 진관동의 은평지웰 테라스, 또 서대문 남가자동의 DMC 파크뷰 자이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 9월 달에 풀리는 단지들도 있는데요. 광진구 구이동의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가 또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산시에도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분양권이 풀리는데요. 10월 달에는 고양시 탄현동, 일산 에듀폴의 프로지오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열기가 뜨거웠던 아파트가 있었죠. 강남구 개포 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전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민간 택지 외에 공공택지 아파트들도 1년이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전매 제한 풀리는 지역. 일단은 1년이 됐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가능해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보면요. 일단은 이제 부천옥길이 있습니다. 부천옥길 지구에 호반 베루디움이 1,400가구였어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었는데
7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또 부천옥길 자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전매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도 있는데요. 광교 아이파크, 광교 더샵, 이편한 세상 테라스 광교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줄줄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8월 같은 경우에는 시흥 목감지구 신안 인스빌이 4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금강 펜트리움 3차, 호반 베르디움 5차가 분양권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월에 신규 분양 물량도 많이 풀리지만 이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도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분양 시장 전망 좀 살펴볼까 합니다. 7월에 분양 물량 많이 쏟아졌어요. 네. 어떨까요, 하반기? 네, 일단은 하반기 분양시장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열기가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이 분양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많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브렉시트 문제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양시장의 악재들, 주택 공급 과잉, 뭐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도 무난하게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취재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여쭤본 결과도 아직까지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올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전세난이 미친 전셋값이다 이럴 네. 정도로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워낙 저금리 기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금리가 낮은 김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 수요도 같이 몰리면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얘기하셨지만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금리 인하론이 솔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6월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례적으로 6월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하면서 네. 단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데 반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한 차례 더 단행할 거다. 또 혹은 올해 안에 한 차례나 두 차례에서 단행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사실 집단대출 규제나 뭐 가계부채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재는 있지만 또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9월에도 9월, 10월이 사실 이제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호재라.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금리가 인하된 다음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이자 은행권에 내가 목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그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더 단행될 경우에 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에서는 7월에 쏟아진 분양 소식과 함께 또 하반기 분양 시장 전망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준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